네, 오늘은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암에 딱 걸리면 가족력 많이 이야기 하시거든요. 또 뭐 어떤 보험회사나 어떤 병원에 가서도 이제 가족력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가족력을 100% 무시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가족력보다는 가족 생활 습관력이라고 또 좀 말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암이라는 질병을 자세히 보면 사실 유전자가 원인이다라고 밝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유방암에서 뭐 헐투라는 이제 유전자에 대한 양성이냐 해서 헐투 양성 유방암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뭐 3중 음성 유방암도 있고 해서 원인이 그 하나로만 보기는 참 어렵죠. 또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됐지만 암세포는 또 다른 변이를 일으켜서 또 그 하나의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가도 또 내성이 생기는 세포로 또 바뀝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원인이다 라고 보긴 참 어려워요. 유전자만 원인인 경우라면 아마 암은 정복하기가 상당히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암은 정복이 참 어려운 질병으로 남아있죠. 암은 유전자다라고만 보기에는 어렵고요. 대사질환이다라는 것이 최근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실제 2014년에 보스턴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인 토마스 세이프리드에 의해서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는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암은 세포의 대사 문제다 라고 한 번 더 규명이 되었습니다. 또 다르게 젖산을 활용한다든지 비정상적으로 포도당을 지나치게 흡수한다든지 여러 다른 대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암세포는 어떠한 원인들에 의해서 대사가 잘못돼서 생기는 이상세포로 인한 대사질환이다 라고 보는 거죠. 유전질환이면 정말 유전자 하나만 딱 제거하면 돼요. 그런데 암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력에 의해서 생긴다 이것보다는 어떤 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어떤 집안은 엄청 막 유머가 재미가 있고 유머러스한 그런 분위기고 많이 웃는 가족이 있는 반면 약간 우울 느낌이 있고 잘 웃지 않고 약간 부정적인 그런 기운이 흐르는 그런 가족의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웃는 그런 집안보다는 약간 좀 우울하고 여러 가족의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좀 슬픔이 좀 많고 이런 환경에서 조금 더 생기기도 더 쉽다라는 거죠. 또는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한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산다거나 또 너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계속 쌓아둔다거나 너무 착해서 남들에게 친윤수를 너무 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억압된 감정에 의해서 면역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암은 하나의 특정 유전자가 원인이 아닌 대사질환으로 이제 규명을 했습니다. 암을 대사질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암에 걸렸다가도 본인의 어떤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암이 나았다, 기적적으로 암이 줄어들었다, 사라졌다 이런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 전체에 어떤 신진대사의 이상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신진대사의 변화를 가져올 때 암은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으로만 보면 굉장히 운명적이잖아요. 우리 집안 대대로 이 암에 걸렸어. 엄마, 아빠, 삼촌, 숙모, 큰아빠, 작은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막 하면서 가족 대대로 암이 있기 때문에 나도 암에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그 생각을 저는 바꿔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족 대대로 이어지는 집안의 분위기가 만약 안 바뀌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암 자체는 유전질환보다 대사질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엄격하게 하거나 이것보다는 평상시 즐거운 생활, 또 몸에 좋은 음식, 적당한 운동, 또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환경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암과 멀어지는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이 대사질환이라면 몸 상태와도 관련이 있나요? 네, 우리 대사질환이다라는 것을 떠올리면 먼저
만성 대사질환, 대사증후군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대사증후군 해가지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복부둘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사질환이다, 대사증후군이다 이런 거를 진단합니다. 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혈압, 고지혈증인데 암에 걸린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 몸은 원래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혈압이 올라갔을 때 고혈압이라 하고 혈당이 지나치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할 때 당뇨, 전 단계나 당뇨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환경이 암이 생길 수 있는 예비 조건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혈당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고혈당이 계속 반복되는 몸이 된다. 이 혈액 안에 당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적혈구가 지나가는 통로가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적혈구의 응집 현상도 굉장히 잘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또 당분은 지방으로 또 바뀌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기는 환경도 상당히 생기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혈관 안에서 당분, 지방이 많은 상태, 백혈구가 면역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분과 지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백혈구가 면역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지나가지 못하겠죠. 도로가 꽉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응급차가 빨리 지나가지 못하는 환경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백혈구의 면역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에 염증이 더 쌓이기가 쉬워지고 이런 환경이 자주 반복되면 염증은 만성염증으로 더 가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만성염증은 혹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 혹은 또 계속 그 환경이 안 바뀌면 암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대사증후군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당연히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되겠고요. 또 암을 예방한다라는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대사질환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이라고 한다라면 큰 대사질환이 암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이 재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이라는 것은 당연히 한번 제거해서 완치됐다라고 하기가 어렵고 전이 재발 때문에 이제 무서운 거죠. 여러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처음에 암에 걸려 오신 분도 계셨지만 간암, 전립선암, 담낭암 이렇게 해서 전이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받으시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폐암에서 또 뼈전이로 되기도 하고 유방암이 또 폐암으로 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전이 재발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암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암이라는 것은 전쟁을 치른다는 느낌보다 우리 암을 정복하자, 암과 싸우자, 암과의 전쟁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뭔가 내 몸에 변이가 일어난 또 다른 나의 몸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암세포가 사나워져서 더 커지는 환경으로 가지 않도록 내 몸 전체, 내 몸의 일부다라고 포용하면서 저는 가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퍼지거나 전이 재발이 되면 또 다른 단계에서 또 암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번의 항암과 여러 번의 수술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전이 재발로 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암이 처음부터 제거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몸 전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몸 전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가 암을 생활습관병, 대사질환 이렇게 봐야만 다시는 이제 전이 재발이 없는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암을 한번 딱 제거했다 하더라도 그 종양줄기세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 종양줄기세포는 또 하나 또 일정한 어떤 환경, 독소가 많고 염증이 많고 산소나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고 체온이 떨어지는 이런 일련의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에서 또다시 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줄기세포가 바로 남아있기 때문에 암을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활습관 그리고 대사질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의 환경을 바꾸면 재발, 전이율은 몇 %쯤 될까요? 바꾸는 것의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재발 전이가 정말 안 되고 싹 사라진 분도 계십니다. 물론 암이라는 것은 추적 관찰을 계속 해야 돼요. 5년,
10년, 15년, 20년. 하지만 5년 이후에도 전이 재발되지 않고 계속 완전히 암을 극복한 분들이 계시고요. 또 5년 있다가 또는 10년 있다가 15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또 생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 몇 퍼센트의 확률이라고 딱 퍼센트를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이라는 것을 통계를 잡을 때 이제 큰 병원에 등록된 환자를 중심으로 통계를 잡죠.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정말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나의 생활 습관을, 몸 전체 환경을 바꿔서 스스로 이겨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일반 큰 그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분도 또 계십니다. 또 병원에서 말기암입니다 해서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선고를 받으시고 개인이 노력해서 5년, 10년 계속 생존뿐만이 아니라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도 또 분명히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통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분들의 통계를 내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떤 퍼센트다라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개인의 그런 건강의 차원에서 맞게 관찰이 되지 않는데요. 일단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던 분도 3기 암 상태에서 지금 3년 이상 계속 건강하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6개월 남았습니다 하신 분들도 1년 이상 1년 남았습니다 하신 분들도 그 기한을 넘어서서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암에 걸리기 전에 건강 상태 있잖아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 굉장히 과로하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체력 떨어지고 면역력도 엄청 떨어져서 대상포진이나 구내염이나 감기 같은 질병도 자주 걸리고 운동하기도 힘든 그런 체력이 저하된 상태, 하지만 암이 아니었던 상태, 이 상태보다 몸의 환경을 관리했더니 더 건강해졌다, 더 많이 운동할 수 있고 일할 체력도 더 남아돌고 더 많이 건강해졌다, 또 스트레스 관리도 해서 훨씬 나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암이라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내 몸의 사인을 잘 점검을 하고 그 관리를 열심히 해서 더 건강해진, 20대 때보다 더 건강해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더 건강해진 몸으로 돌아간 겁니다. 바로 우리 몸은 이렇게 자생력이 강하다는 거죠. 내 몸에 의사가 있다 이런 책도 있고 표현도 많이 하시는데,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한 환경 아래에 건강한 세포분을 열심히 해서 몸 전체 세포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몸을 우리는 계속 암 환자다, 암을 잘 이겨냈다, 생존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냥 암을 한 번쯤 그냥 경험한 사람으로 더 나은 건강을 만든 정말 아주 훌륭한 분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몸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유전자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 또 항암을 정말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굉장히 뭔가 이 소극적인 형태로 암과 싸워서 이겨내려는 그런 고통스러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꼭 몸의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전이 재발이 되지 않는 몸의 환경을 만들자. 이것에 저는 1순위로 신경을 쓰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술이나 항암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지 말자 이건 아니고요. 득이 되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이 될 때는 조심하자라는 쪽으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만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치 가능할까요? 항암 치료만 받는다면 사실 몸의 환경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항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암세포만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사 약물이나 주사나 약물을 섭취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만 없애는 게 바로 항암 치료죠. 그런데 우리 몸은 암이 생긴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단 현재는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의 암세포와 99%의 정상세포로 자주 표현을 하는데,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정상세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세포를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관점은 항암치료가 아닙니다. 항암치료는 암만 제거하는 관점이죠. 제가 이제 식이요법 생활습관 상담을 하면서 제가 신경 써드리는 부분이 바로 99%의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하자 이거거든요.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은 나의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일단 잘 먹으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이 말씀이 바로 요겁니다. 잘 먹어야 항암치료 잘하죠. 해서 잘 드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나에게 맞게 완전히 소화시키면서 영양을 잘 흡수하는 형태, 이렇게 잘 먹는 방법, 또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또 즐거운 마음 관리, 이런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바로 몸 전체의 환경을 만들어낸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는 암만 제거하는 거고 몸의 나머지 정상세포 환경을 바꾸는 거는 개인의 몫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우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1%의 암보다 99%의 정상세포에 집중하자입니다. 정말 요거는 다른 데서 참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문제점만을 바라보는 것이 의학의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의학의 영역 당연히 전문 영역이고 의학의 방향성입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암이 제거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면역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물이잖아요. 암세포를 제외한 우리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잘 돌아간다. 그러면 암세포가 잘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몸 전체 환경에 신경을 쓰자. 그 말이 바로 99%의 정상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들자입니다. 아직 암은 아니지만 사실 좀 기능이 약해졌을 수 있잖아요. 면역세포들이 좀 힘이 없을 수 있잖아요. 면역항암제의 원리 자체도 역시 이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면역세포가 암을 제거하자, 이 원리인데 일방적으로 면역세포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면역세포도 같이 튼튼하게 만들어야 암을 제거하는 힘이 강해지고 또 더 이상 암이 생기지 않는 종양줄기세포가 더 이상 분화하지 않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99%의 정상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자. 자, 이것을 저는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